몇십 년 후 어른이 된 영민이와 비실이 그리고 퉁퉁이는 갑자기 사라져버린 도라에몽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데요. 영민이는 갑자기 무언가를 안다는 듯이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도 도라에몽에게 도라에몽 해줘를 시전하고 있는 개패급. 그런데 도라에몽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도라에몽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버렸고 타임 패트롤들이 모든 시간 여행도 차단시켜버리면서 미래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도라에몽을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각성한 노진구. 이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영민이는 똥폼을 잡으며 어떤 과학자에 의해 문명을 진화시킬 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도라에몽은 노진구에 의해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서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된다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신 도라에몽의 결말은 2005년 가을에 타즈마티 야스에라는 가명으로 만화를 써서 20페이지 분량의 소책제로 제작된 동인지입니다. 팬픽이에요. 문제는 도라에몽의 출판사인 쇼카쿠칸에서 인정할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비슷하고 품질이 높았기에 도라에몽이 결말이 난 줄 안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겁니다. 아무튼 도라에몽의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도라에몽은 원작자인 호즈모토 히로시가 죽고 나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당장 얼마 전에 극장판도 나왔고요. 감동적이고 높은 수준의 연출과 디자인으로 당시 초글링들과 중비리들을 낚아버렸던 이야기 도라에몽 최종화였습니다. 다음은 도라에몽 탄생의 진실입니다. 미래 세계의 도구가 메인 소재인 만큼 도라에몽은 매우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왠지 도라에몽에게는 매우 특이한 탄생 설화가 나돌게 됩니다. 1986년 가을, 일본 어린이들 사이에서 한 괴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바로 도라에몽의 이야기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아이가 중얼거리는 내용을 후지코 후지우가 우연히 듣고서 쓴 이야기라는 것. 아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던 만화가 사실은 이런 진실을 담고 있었다니. 정말 무섭기 그지없지만 당연히 구라입니다. 도라에몽이 연재된 학년 잡지 쇼가쿠간에 해당 소문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1986년입니다. 이메일, 컨택터스 이런 거 없어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업무 전화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전화로 도라에몽 진짜 의식불명 환자가 중얼거리는 걸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걸로 따르릉 하루 종일 울리고 업무 우편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걸로 엽서만 주구장창 오니까 이 출판사도 돌아버리는 거겠죠. 결국 원작자인 후지코 우주가 정식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소문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소문이 아주 근거 없는 게 아닌 게 후지코 우주가 1986년 여름에 입원했었거든요. 속이 매번 더부룩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암 초기였답니다. 그리고 9월에 복귀하게 되었고 그때 저런 괴소문이 돌게 된 거죠.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던 여타 도시 전설들과는 다르게 순수 사람들의 진짜 입소문으로 열도를 흔들었다는 점이 독특했던 도라에몽 탄생의 진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라에몽의 결말로 소문이 돌았던 노진구의 사망입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진구는 길을 걷다가 차에 치이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죠. 우리의 친구 도라에몽은 진구를 되살리기 위해 주머니에서 온갖 도구를 다 꺼내어 수단과 방법을 전부 써보았지만 결국 식물인간이 된 진구를 깨울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진구를 되살려낼 방법을 찾지 못한 도라에몽은 어디로든 문을 사용해서 진구가 바라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도라에몽을 제대로 안 봤을 확률이 큰데요. 저 줄거리를 한 번에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구가 뭐냐면 전화부스인데요. 화기에다가 만약에 땡땡땡 한다면 이라고 소원을 빌게 되면 세계가 말한 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거 꺼내다가 만약에 진구가 그날 차에 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원을 빌면 끝나는 거죠. 애초에 도라에몽을 과거로 보낸 게 노진구의 현 손주인 노장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진구가 사망하면 도라에몽은 현재로 올 이유도 목적도 방법도 없다는 거. 도라에몽 무한환생도 도라에몽 결말에서 나온 도시전설입니다. 70년 후 나이를 먹고 병으로 누워있던 노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도라에몽, 내가 죽으면 미래로 돌아가서 잘 살아야 해 하고 말한 뒤 죽게 되는데요. 벌써 시작부터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네요. 도라에몽은 노진구가 죽기 전은 개뿔 어른이 되기 전에 미래로 돌아간다고 계속 말했었습니다. 아무튼 도라에몽은 미래로 돌아가지 않고 타임머신을 통해 진구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구에게 안녕, 난 도라에몽이야, 잘 부탁해 라고 말하면서 다시 1화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도라에몽은 다시 시작하더라도 난 여전히 널 만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도라에몽과 영원한 우정을 기억한다는 내용의 결말인데요.
장담하건대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도라에몽을 제대로 안 봤을 확률이 큽니다. 이참에 도라에몽의 시작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잘하는 건 사격과 낮잠 빨리 자기, 실뜨기밖에 없고 게으름 피우기만 좋아하고 시험을 보면 항상 빵점을 맞는 패급 소년 노진구. 새해부터 뒹굴거리며 지내던 어느 날 진짜 여기서도 개패급인 게 보통 작심 3일이든 작심 하루든 그래도 새해에는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새해부터 뒹굴거린단다. 아유 미치겠네. 진짜 패급이네. 아무튼 노진구 책상 서랍에서 진구의 현손자 노장구와 미래 로봇 도라에몽이 튀어나옵니다. 장구는 야 이 패급 새끼야, 야 너 새끼가 남긴 빚이 현손자인 내 시대까지 남아서 죽겠다 이놈아. 이 이스나만한 조상 새끼야. 그렇게 어두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찾아온 22세기의 로봇 도라에몽과 같이 살게 된 노진구. 도라에몽은 주머니에서 신비하고도 재밌는 비밀 도구를 꺼내서 진구에게 도움을 주게 되고, 그렇게 진구는 도구를 써서 사건을 해결해감에 따라 때론 반성하고 배우면서 미래는 조금씩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내용이 도라에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제부터 틀렸죠. 장군 어디다 갖다 버리고 온 거야. 꽹과리랑 세트로 팔고 왔냐? 죄송합니다. 로스트 미디어, 과거 방영 또는 공개되었던 영상물이나 게임 등의 미디어 가운데 현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거나 극단적으로는 자료가 완전히 유실되어 그 존재가 간접적인 기록이나 소수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소년 C의 테이프와 새드 사탄이 있죠. 도라에몽에도 이런 로스트 미디어 애니메이션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교정, 진구가 우산을 쓴 채로 지하세계에 있는 상가에 가고 싶어라고 도라에몽에게 부탁합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은 후프처럼 생긴 도구를 이용해 땅속으로 뛰어들고요. 도착한 곳은 땅속이라기에는 밝은 방이지만 조명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베레모를 쓴 소녀가 나타나서는 진구와 도라에몽에게 붉은 봉투와 잉크, 연필을 전하고는 사라지는데요. 진구와 도라에몽은 소녀의 뒤를 쫓았으나 경관처럼 보이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자네들은 촬영인가? 촬영이라면 이쪽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안내를 받게 됩니다. 나무나 새로 만든 것 같은 판이 나열되어 있는 통로의 끝에 도착해보니 그곳에는 커다란 지구 미니어처가 있었고, 그 지구 미니어처가 팍 하고 갈라지더니 안에서는 검은 티와 같은 액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구와 도라에몽은 그 광경을 보고 서로 얼싸안고 덜덜 떠는 채로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는 어린이 만화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내용의 에피소드가 바로 탤런트라는 것. 실상은 이렇습니다. 2005년 3월경 채널에 도라에몽의 탤런트라는 편이 있었다는 글을 누군가 대량으로 퍼뜨립니다. 그리고 이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 탤런트 편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야기처럼 취급하기 시작하죠. 멋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한 공포감과 함께 소문을 퍼뜨리고, 개중에는 실제로 나도 탤런트 편을 새벽에 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통되고 있던 니온TV판 도라에몽의 약간 이질적인 그림체는 괴소문과 결합되어 막연히 무서운 탤런트 편의 이미지가 태어나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애초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야말로 헛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이 복붙되며 살이 붙여지고 거기에 이미지와 새로운 내용이 덧대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면서 만델라 효과가 발현이 된 것이었죠.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본 것 같다는 증언은 곧 사실이 된 것입니다. 3명이 우겨대면 없던 호랭이도 생긴다는 조상님의 말들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심지어 저건 수천 명이 우겨댔으니. 2010년 야후 재팬에서는 도라에몽의 공포 특집으로 수수께끼 에피소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한밤중 화장실에 가려던 노진구는 수상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어디로든 사용하지 마 라는 노이즈 섞인 경고를 듣습니다. 무서움에 이불로 숨은 그는 이틀 뒤 이를 잃고 도라에몽에게 어디로든 문을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 펼쳐지고 노진구는 그곳에 갇혀버립니다. 도라에몽도 뒤따라 들어가지만 구할 방법이 없어 타임 전화로 이틀 전에 노진구에게 경고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신호불량으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두 사람은 결국 영원히 무의 공간에 고립되고 맙니다. 이 이후 어디로든 문을 사용하지 마. 도라에몽의 세계관에서는 이례적으로 어디로든 문이라는 친숙한 도구가 불러온 비극을 그리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나도 본 것 같다고 구랄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로스트 미디어로 취급을 받나 했지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나름 기괴하다기보단 약간 오싹하다는 점, 그리고 밑밥으로 공포 특집이라는 것도 깔아놔서 제법 신빙성도 얻었지만 현재는 5 채널에서 재현한 도시전설이란 설이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밤중 모든 방송이 끝나고 난 뒤 화면 조정이 나올 시점, 지직거리는 화면이 잠시 흐르다가 갑자기 어디론가 향해 걷고 있는 진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진구는 뜬금없이 이젠 그만 가야지 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도라에몽. 가버리는구나 라고 말하곤 진구는 조용히 이제 가야 돼 라고 대답합니다. 그 뒤 진구의 모습이 베레모를 눌러쓴 남자, 바로 후지코 후지오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도라에몽이 울면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데요. 진구가 활짝 웃으며 나야말로 라고 말하며 새하얀 빛이 내리쬐며 방송이 끝이 납니다. 방송이 나온 그날은 도라에몽의 작가 후지코 후지오가 사망한 날이었죠. 일명 노진구의 고별 방송은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소문이었고 다시는 볼 수 없는 로스트 미디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죽음을 인지한 작가 본인이 방송국에게 미리 추모 영상을 요청했다 라는 설이 돌고 있었기에 신빙성을 또 갖추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2023년 4월 29일 주간 여성 프라임에 노진구의 고별 방송 괴담에 대한 테레비 아사히 측의 회답이 올라옵니다. 16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바로 그런 거 없다. 작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런 도시전설을 만들어낸 듯합니다. 실제로 노진구는 어린 시절에 후지코 후지오의 자신에게 따온 캐릭터로 거의 오너케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후지코 후지오는 타계 3일 전 도라에몽 노비타의 태엽도시 모험기 만화책 62페이지를 그리다가 연필을 잡은 채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저번 장군은 못 말려 괴담에 이어 이번에는 도라에몽 도시전설로 돌아왔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만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무와 애니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